화면이 조금 작아서 자, 일단 이렇게 복사를 합니다, 선생님. 복사를 하고 지금 7-1번 유형을 확인하는 문제 7-1번입니다. 늦게 들어오신 선생님들 참고해 주세요. 자, 컨트롤 C를 해서 이 작업을 선택을 하고 이 작업에 B2에다가 컨트롤 V로 붙여놓는 거죠. 자, 그리고 붙여넣기 해서 홈에 붙여넣기 해서 선택하여 붙여넣기 해서 열 너비 이거를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죠. 이렇게요. 자, 그럼 열 너비가 됐어요. 자, 붙여넣을 때 항상 이 작업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1번 문제를 보니까 자, 문제를 없으신 선생님들도 계신가요? 혹시? 제가 꺼내놔야 될까요? 자, 잠깐요. 그럼 꺼내놓겠습니다. 없어져가지고. 아, 얘가 노트북 화면은 제가 끊길까 봐 노트북 화면을 했는데요. 너무 작아서 이 프로그램을 이렇게 정렬하기가 조금 애매하네요. 자, 기출문제를 보시게 되면 문제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중복 데이터 제거를 하래요. 그 업종을 기준으로 해서 중복된 데이터를 찾아 행 전체를 삭제하시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는 중복 데이터를 제거를 하려면 보통 항목에 의해서 얘가 추출이 되기 때문에 항목의 어떤 부분에다 놓으셔도 됩니다. 사실은 데이터나 이런 데 아무 데나 놓으셔도 인식을 하는데요. 이제 만약에 항목의 기준이 조금 다르게 입력이 되어 있다면 지금 행에 똑같이 항목이 입력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다르게 입력이 되어 있을 때는 인식을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냥 보통 이렇게 항목에다가 아무 항목이나 앞에다 놔도 되고 뒤에다 놔도 되고 아무 데나 셀 포인트를 놓습니다. 자, 그리고 데이터에 보면 중복 데이터 제거 있죠. 화면을 크게 해드리면 중복된 데이터 제거 얘를 선택을 합니다. 자, 얘를 선택을 하면 지금 제거를 중복 업종을 기준으로 하라고 해서 했어요. 업종을 기준으로 하라 했다면 먼저 일단 모두 선택 취소 그리고 업종을 선택해 주면 되죠. 이렇게 업종을 선택하고 확인을 합니다. 자, 확인을 했어요. 자, 그랬더니 이렇게 업종을 기준으로 해서 얘가 IT, 제조, 서비스 세 개를 중복되는 거는 다 제거하고 이렇게 추출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을 보면 여기서 뭐라 그랬느냐면 자동 필터를 이용해서 이렇게 하라 그랬어요. 여기 문제가 중복된 데이터를 제거했죠. 그리고 이제 밑에 조건을 보면 2019년 1월 1일에서 2019년 12월 30일 사이에 입주한 업체 고객을 추출을 하래요. 그죠? 자, 그러면 우리는 화면을 크게 하고요. 지금 보니까 입주일이 여기에요. 2019년 12월 2일에서부터 18년도 들어가 있어요. 자, 여기서 조건이 지금 자동 필터를 이용해서 원하는 조건들을 추출을 하라는 거죠. 그럼 우리 여기다가 놓고 자, 필터, 자동 필터가 얘죠. 데이터의 정렬 및 필터 얘를 선택을 합니다. 자, 선택을 하면 자동으로 목록 버튼이 생겼어요. 그때 입주일을 선택을 하고 자, 여기서 뭐 일일이 내가 생각을 해서 선택을 해도 되지만 그렇게 하기는 좀 그러니까 날짜 필터로 들어갑니다. 바로 위에 숫자면 숫자 필터, 데이터면 데이터 필터, 날짜면 날짜 필터가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때 날짜 필터에서 그냥 맨 밑에 있는 사용자 지정 필터로 가자 그랬어요. 자, 사용자 지정 필터로 갑니다. 자, 그리고 날짜가 조건이 2019년 1월 1일부터래요. 그러면 2019년 1월 1일 이상인 거죠. 말하자면. 그죠? 2019년 1월
1일을 포함하고 그 이후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열어보면 이후 또는 같음을 해야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2019년 1월 1일보다는 커야 되니까 이후 또는 그리고 얘도 포함이 돼야 되니까 같음을 넣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이 날짜 데이터를 쓸 때는 항상 년, 월, 일 사이를 하이픈으로 넣는다는 거. 기본 데이터 입력할 때 제가 날짜 데이터 입력할 때는 만약에 2019년 12월 2일이다. 그러면 2019 하이픈 12 100 하이픈 02 이렇게 입력하자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기본은 그렇게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2019 하이픈 01 하이픈 01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2019 그다음에 01 물론 1월 1 하이픈 1 이렇게 하셔도 상관없어요. 01 하이픈 01 이렇게 했습니다. 1월 1일부터 얘를 포함한 1월 1일부터 적으니까 그리고 또 2019년 12월 31일까지라 그랬어요. 그러면은 2019년 12월 31일보다는 작아야겠죠. 작거나 같아야 돼요. 그 이후 연도는 일자는 안 되겠죠. 그래서 이전 또는 같음을 해줘야 되겠죠. 밑으로 내리시면 이전 또는 같음. 그 다음에 날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2019-12-30일 이렇게 입력을 합니다.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럼 확인을 하게 되면 얘가 2019년 1월 1일에서 2019년 12월 31일 안에 있는 것만 이렇게 추출을 한 거죠. 자, 됐죠? 자, 두 번째 조건을 보게 되면 얘가 문제가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하래요. 자, 두 번째 조건을 볼게요. 자, 복사를 해서 B2 셀부터 나타나도록 하시오. 그랬어요. 근데 위에 보니까 뭐 다른 건 없나요? 자, 붙여넣기 한다면 조건.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자동 필터를 한번 볼게요. 중복된 데이터를 제거한 결과값에서 자동 필터를 이용하여 조건값을 따라 추출했어요. 그 결과값을 복사하는데 지정된 위치에 행렬 바꿈으로 선택해서 하래요. 그죠? 그러면 우리 지난 시간에 한번 해봤죠? 자, 복사할 때. 자, 블록을 일단 정하고. 자, 이렇게 정했습니다. 자, 복사는 컨트롤 C죠. 컨트롤 C를 하는데 붙이기 전에 자, 어떻게 해요? 홈으로 가서 어디에다가 붙일 거예요? 자, B8셀에다 하래요. B8셀을 클릭을 하고 자, 홈에서 붙여넣기에서 선택하여 붙여넣기에서 행렬 바꿈 얘를 선택하면 되겠죠. 얘를 행렬 바꿈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자, 확인을 하게 되면 이렇게 됐죠. 이렇게 되면 샵샵샵샵 나온 거는 이 폭이 작아서 이렇게 나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C와 D 사이의 경계선에서 더블 클릭을 해줘서 자, SBS IT 이 부분이 넓게 나타나도록 모두 보일 수 있도록 D도 마찬가지입니다. D와 E 사이의 경계선에서 더블 클릭을 해서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자, 그리고 ESC 키로 영역을 해제해주면 됩니다. 자, 이 문제는 이렇게 풀라는 얘기예요. 자, 선생님께서 얘 한번 지워보시고 다시 한번 복습 한번 해보시겠어요? 자, 얘를 여기서부터 이렇게 지웁니다. 자, 그리고 오른쪽 버튼 눌러서 행삭제를 합니다. 자, 행삭제 이렇게 안 지워졌네요. 자, 행삭제 다시 삭제합니다. 자, 1번 문제를 다시 한번 선생님께서 이거 보시고 한번 풀어보세요. 다시.
혹시 다 하셨을까요? 네. 네, 그러면은 다음 문제를 또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유형 7-2번 문제를 가지고 오십니다. 자, 하시던 작업은 닫으시고요. 다시 불러오기를 유형 7-2번 문제를 가지고 오십니다. 자, 문제를 가지고 오셔서 혹시 정답이 있다면 제 이 작업은 정답은 지우시고 작업을 해봅니다. 자, 불러오셨을까요? 자, 불러오셨다면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는 지금 유형 7-2번 문제입니다. 이번 문제를 보니까 동일하게 B의 4에서 G의 15번지래요. G의 여기서부터는 문제를 푸는 거잖아요. 여기까지만이네요. 자, 이 부분을 복사해서 B2에다가 붙여넣기를 하래요. 그러면 B의 4번지, B의 4번지 여기부터네요. 그렇죠? 로열티 여기서부터예요. B의 4번지에서 자, G의 15번지까지 여기까지 자, 컨트롤 C 합니다. 그래서 제2 작업에 B2번째에다 컨트롤 V로 이렇게 붙여넣는데 자, 붙여넣기 해서 지금 폭이 안 맞잖아요. 선택하여 붙여넣기, 열너비 해서 폭을 맞춰줍니다. 자, 영역을 해제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그죠? 자, 여기까지 해놨어요. 자, 그리고 나서 얘를 이제 중복 데이터 제거를 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뭐를 기준으로 해야 돼요? 거래처를 기준으로 하래요. 그러면 일단 셀 포인트를 요 행에다가 놓습니다. 자, 요 행에다 놓고 데이터에 중복 데이터 제거 들어갈게요. 자, 중복된 항목 제거 얘를 선택을 합니다. 자, 그리고 모두 선택 취소하고 자, 거래처를 기준으로 하라 그랬으니까 거래처를 기준으로 해서 확인합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얘가 한 개씩만 추출을 했어요. 그죠? 이렇게 추출을 해서 다음 문제를 보니까 어떻게 하라 그랬냐면 조건이 50에서 80 사이에 판매된 매출의 원을 하래요. 여기네요. 매출의 원. 그죠? 얘를 하래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조건으로 이제 자동 필터를 해야 되겠죠. 그죠? 여기 자동 필터 문제잖아요. 그래서 데이터에 정렬 필터에 자동 필터 깔때기 모양 얘를 선택을 합니다. 자, 이렇게 선택을 하고 매출액에서 하라 그랬으니까 매출액의 목록 버튼을 엽니다. 그리고 조건이 50에서 80 사이에 판매된 매출액이라고 했으니까 숫자 필터로 갑니다. 바로 위에 있는 검색 위에 바로 있는 곳으로 자, 이 메뉴에서 숫자 필터에서 얘도 마찬가지로 사용자 지정 필터로 갑니다. 자, 그리고 자, 50 이상이죠, 이건. 그죠? 이상이니까 크거나 같다. 크거나 같다. 자, 그리고 여기다가 50을 써주면 되죠. 자, 5, 하나, 둘, 셋, 넷, 다섯, 50. 그 다음에 80 이하를 해야 되죠. 80도 포함해야 되니까. 그래서 작거나 같다. 자, 작거나 같다. 여기 스크롤 바를 내려서 작거나 같다. 얼마요? 80. 8, 하나, 둘, 셋, 넷, 다섯. 80만 원. 됐죠? 자, 확인. 그럼 얘가 이걸 추출을 했어요. 그 추출을 해서 어떻게 하라 그랬느냐면 얘를 B의 구셀에다가 나타나도록 하래요. 그죠? B의 구셀을. 그러면 이 부분을 블록을 정해서 잠깐만요. 여기서 얘까지 하라는 건가? 추출된 거를 위치를 결과에서 결과값에 따라서 그 결과값이니까 이것만 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자, 블록을 정하고 자, 블록을 정해서 행렬을 바꿔서 이 구셀에다가 나타내도록 하래요. 자, 그럼 컨트롤 C 합니다. 컨트롤 C. 그리고 B의 구셀에다가 놓습니다. 붙이기 할 때 그냥 붙이면 안 되죠. 그러니까 홈에서 붙여넣기 해서 선택하여 붙여넣기 해서 그래서 행렬 바꿈을 선택하고 확인을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면 얘도 폭이 작으니까 C와 D 사이에 D와 E 사이에
E와 F 사이를 이렇게 더블 클릭을 해줘서 폭을 맞춥니다. 이렇게 하라는 거죠. 행렬을 바꾸라는 거예요. 그죠? 자, 이 문제는 이제 푸실 수 있으시겠죠? 자, 일단은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아직 익숙하진 않으시겠지만 계속 반복하다 보면 이제 익숙해지실 겁니다. 자, 이 문제는 다 깼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문제를 이제 8번 챕터 8을 가지고 오겠습니다. 챕터 8을 가지고 옵니다. 자, 받아놓은 문제에서 선생님들께서 챕터 8. 자, 저는 챕터 8을 가져오고요. 선생님 문제만 갖고 오면 됩니까? 아, 네, 문제만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파일요? 네, 자, 문제만 가지고 오시면 돼요. 네. 이거는 몇 페이지인가? 페이지는 102쪽입니다. 네. 이거 아닌데? 이거 정렬 및 부분합입니다. 아, 102페이지. 네, 정렬 및 부분합 문제. 이거 아닌, 이거 맞지 않나요, 선생님? 수입 단가. 저도 아닌데요. 책이 다 안 보여서 그런 것 같아. 맞아요. 맞죠, 선생님? 네. 선생님, 네, 교과서 몇 페이지라고요? 102쪽입니다. 아, 네. 선생님 이게 유형 8 맞아요? 아, 유형이 아니고요. 챕터 아. 8입니다, 선생님. 챕터 챕터 8. 네. 자, 그러면 이 작업은 우리가 자동 필터나 아니면은 이제 중복 데이터 제거하는 문제나 아니면은 이제 목표 값 찾기나 아니면은 그 목표 값 찾기하고 고급 필터 이렇게 둘 중에 하나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했던 것처럼요. 이제 제3작업은 정렬하는 부분합 문제, 그러니까 부분합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부분합 문제나 아니면 그 피벗 테이블이라고 있습니다. 그 둘 중에 하나가 나와요. 번갈아 가면서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렬 및 부분합 먼저 배우고 그 다음에 오늘 이게 별로 어렵지 않으니까 시간이 될 것 같아요. 피벗 테이블까지 해서 3작업까지 끝낼 수 있으면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못 끝내면 그냥 부분합까지만 하고 다음 시간에 또 다음 필터 문제를 하면 되죠. 자, 여기 부분합하고 정렬하는 거를 한번 잘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도 한번 볼게요. 여기 문제를 보니까 자, 여기 보면 제1작업 시트의 B5에서 H15를 영역을 복사해서 제3작업의 B2에 모두 붙여넣기를 한 다음 조건을 실행하래요. 똑같죠? 그죠? 그러니까 B5에서 H15까지 합니다. 자, B의 5번지에서 내가 입력한 H15 원본 데이터 여기 이거죠. 자, 컨트롤 C 이거 여기 해제됐어요. 이렇게 하고 컨트롤 C 해서 제2작업에 자, 얘가 이렇게 이런 형태로 나타나래요. 여기 B2에 있잖아요. 그죠? B2에 여기에다가 컨트롤 V 해서 놓고 다시 한번 붙여넣기 해서 선택하여 붙여넣기 해서 열너비 해주고 확인을 합니다. 자, 선생님, 그거 우마우스에서 하니까 원본 유지하니까 더 빠르던데요. 어떻게 하셨어요, 선생님? 우마우스에서. 오른쪽 버튼을 하셨어요? 네, 예, 네. 그렇게 하셔도 상관없어요. 네, 선생님들께서 원하는 대로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됐다면 이 문제를 이제 잘 보셔야 돼요. 자, 먼저 정렬을 해야 되는데요. 정렬이 한 항목이 어떤 것인지 찾으셔야 돼요. 정렬한 항목은 보통 이렇게 까맣게 나타난 거, 전체. 이렇게 밑에 보면 레드 평균, 레드 개수, 화이트 평균, 화이트 개수 이렇게 까맣게 나타낸 부분이 있죠. 여기가 보통 이제 정렬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정렬이 어떤 때는 까맣게 나타나는 것이 이쪽에 2개가 될 수도 있고 3개가 될 수도 있어요. 자, 그럴 때는 이 데이터를 보는 거예요. 데이터가 순서대로 이렇게 정렬이 돼 있나 보면 되겠죠. 자, 까맣게 일단 나타난 검정 글씨, 진한 글씨,
진한 글씨로 나타난 그 항목의 내용들, 데이터들이 레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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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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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저트, 디저트 이렇게 정렬이 되어 있죠. 그죠? 이렇게. 그러니까 순서대로 정렬이 되어 있는 거를 정렬이라고 하는데요. 정렬은 큰 수에서 작은 수 순으로 정렬이 될 수도 있고, 큰 수에서, 그러니까 작은 수에서 큰 수 순으로 할 수도 있고, 또 기억에서 히읗 순으로 정렬될 수도 있고, 히읗에서 기억 순으로 될 수도 있고, A에서 Z, Z에서 A 이렇게 정렬을 마음대로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즉 정렬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순서대로 우리 사전 같은 거 보면 또는 전화번호부 책 같은 거 보면 이름들이라든가 뭐 이런 것이 순서대로 기억, 니은, 디귿, 리을 순서대로 돼 있잖아요. 그게 정렬이에요. 그래서 정렬을 보통 이제 엑셀에서 보통 소트한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정렬은 이제 오름차순과 내림차순. 오름차순은 작은 수에서 큰 수순으로 가는 거. 기억에서 그러니까 히읗순으로 가는 거. 그 다음에 1에서 뭐 큰 수 100위까지라면 100으로 가는 거. 이게 오름차순이죠. 내림차순은 역순이죠. 그러니까 100에서 1순으로 가는 거. 또는 히읗에서 기울으로 가는 거. 또는 뭐 Z에서 A로 가는 거. 이걸 내림차순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한번 정렬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분류에다 일단 갖다 놓으세요. 분류 부분이 이렇게 정렬이 돼 있잖아요. 그죠? 검정 글씨로 돼 있는 거로 해서 정렬되어 있는 걸 찾으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럼 이 분류에다 놓고 정렬은 자, 데이터에 정렬 및 필터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정렬이 있습니다. 얘는 기억에서 히읗순으로 그러니까 오름차순으로 되는 거예요. 얘는 자, 얘를 한번 눌러볼까요? 여기다 놓고 그랬더니 디귿, 리을, 히읗 이렇게 오름차순으로 정렬이 된 걸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출력 형태를 보니까 레드가 왔네요. 그러니까 아니죠, 이거. 그죠? 그러면 밑에 걸 한번 눌러볼게요. 자, 얘는 자, 내림차순이에요. 큰 수에서 작은 수순으로 오는 거. 하니까 화이트. 화이트 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에는 오름차순도 아니고 내림차순도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럴 때는 얘를 이 정렬로 여기에 옆에 보면은 메뉴가 있죠. 1이 들어가셔야 돼요. 자, 얘를 들어갑니다. 자, 이 부분입니다. 자, 클릭하겠습니다. 자, 기준이 되는 거는 이거 분류가 맞죠? 이게 정렬 기준, 분류. 그 다음에 여기는 항상 값이 되고요. 정렬에 보면 오른쪽에 밑에 보면 오름차순도 아니고 내림차순도 아니니까 사용자 지정 목록으로 가셔야 돼요. 여기로 갑니다. 그리고 확인합니다. 그러면 여기 그냥 확인 안 해도 되겠네요. 자, 이거 떴어요. 자, 그럼 먼저 뭐가 나왔어요? 맨 위에 레드가 나왔죠. 여기에다가 데이터 오타 없이 정확하게 그 데이터 똑같이 레드라고 입력을 합니다. 자, 레드. 엔터. 그 다음에 나온 게 화이트죠. 화이트. 자, 화이트. 엔터. 자, 다음에 나온 게 뭐예요? 디저트예요. 디저트. 자, 이렇게 순서대로 하고 추가를 합니다. 추가. 그럼 이쪽에 있는 항목이 왼쪽으로 갑니다. 그리고 확인을 합니다. 자, 그리고 확인을 합니다. 여기가 자, 사용자 지정이 제가 제대로 안 됐어요. 다시 들어가야 되겠네요. 자, 확인을 합니다. 그럼 여기가 이제 레드, 화이트, 디저트 이렇게 나올 거예요. 자, 그리고 확인을 합니다. 자, 그러면 레드, 화이트, 디저트, 레드, 화이트, 디저트 똑같이 정렬이 되었죠. 이렇게 정렬을 하라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되셨나요? 네, 되셨으면 이어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얘를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부분합으로 이렇게 만들으래요. 이게 보니까 자, 여기 보니까 레드 평균, 레드 개수 뭐 이런 식으로 레드 평균에 대한 게 여기 수입 단가 이렇게 나왔죠? 그 다음에 밑에는 뭐 이렇게 나왔어요. 조건을 한번 볼게요. 자, 밑을 보겠습니다. 자, 조건을 보니까 정렬을 하고 제품 코드의 개수와 이제부터 문제를 잘 보셔야 돼요. 정렬을 일단 해놓으면 자, 문제가 제품 코드의 개수와 수입 단가 뭐 이거를 하래요. 수입 단가의 평균을 구하래요. 자, 그럼 여기다 놓고 일단 아무데나 자, 이 원본 데이터 아무데나 놓고 부분합으로 가야 되니까 화면을 조금 크게 해주고 데이터에 윤곽선에 부분합이라고 있습니다. 여기 부분합. 여기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자, 클릭을 하면
자, 이런 창이 활성화가 됩니다. 자, 그리고 맨 위에 지금부터 여기 쓰는 부분을 이제 잘 익혀 놓으시면 돼요.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자, 여기서는 그룹할 항목은 내가 정렬한 항목이 뭐였어요? 분류였잖아요. 그죠? 정렬한 항목이 분류였어요. 여긴 변하지 않아요. 항상 정렬한 항목이 오는 거예요. 여기가 분류. 자, 이렇게 분류를 해주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문제가 뭐냐면 문제가 이렇게 하라 그랬어요. 제품 코드의 개수래요. 처음에 그죠? 제품 코드의 개수. 여기 보면 제품 코드의 개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 개수를 선택하면 되죠. 사용할 함수를 개수를 선택하고 여기 제품 코드를 선택하면 돼요. 자, 제품 코드를 선택하고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나머지는 체크가 되면 안 돼요. 여기 밑에 체크가 되어 있는 게 있네요. 체크 해줘야 돼요. 자, 개수를 구하는데 제품 코드의 개수만 구하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처음에는 그냥 확인을 해줍니다. 자, 요거는 정렬한 항목. 항상 변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문제에서 제시하는 구하라는 거를 여기서 항목 선택하고 여기에 함수를 선택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확인을 합니다. 자, 그랬더니 얘가 일단 레드 개수, 뭐 이렇게 화이트 개수 이렇게 만들어 주겠죠. 개수를. 그죠? 만들어 줬어요. 자, 다시 한번 또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조건이 한 번 더 있기 때문에 이거가 끝난 게 아니라 뒤에 뭐가 있느냐면 수입 단가 평균을 구하라 그랬어요. 그죠? 수입 단가 단위 달러 평균을 구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여기다 놓고 데이터에 부분합으로 들어갑니다. 자, 부분합으로 들어가서 여기는 변하지 않죠? 원래 정렬한 부분이 그 항목이 변하지 않게 여기 선택을 해줍니다. 여기 분류예요. 항상 정렬한 곳이 여기 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평균을 구하라 그랬죠. 수입 단가에. 그러니까 여기 평균을 선택하고 자, 얘 체크해주고 뭐만 선택하시면 돼요. 수입 단가. 자, 밑에 보니까 수입 단가 단위 달러 이거죠. 자, 얘를 선택해주면 돼요. 그리고 오른쪽에 스크롤바를 이동을 해서 얘가 다른 게 체크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 주셔야 돼요. 자, 잘 됐다면 다음부터는 이제 처음에는 그냥 확인을 눌렀어요. 근데 두 번째 추가되는 것부터는 이 새로운 값으로 대치를 빼줘야 돼요. 만약에 새로운 값으로 대치를 한다 그러면 레드 개수 구한 게 없어지고 지금 구한 이렇게 수입 단가 평균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체크를 해야만 얘가 이어서 추가가 되겠죠. 그죠? 평균이. 자, 그래서 두 번째부터는 얘를 체크를 해준다는 거. 그리고 확인을 합니다. 자, 됐죠? 이렇게 나왔어요. 자, 나왔고 그러면 우리가 그 다음 문제를 한번 봐야 되겠네요. 자, 그 다음 문제 조건이 윤곽을 지우시오. 나머지는 출력 형태와 맞게 하래요. 자, 윤곽이라는 것은 왼쪽에 나와 있는 게 윤곽이에요. 자, 1번 한번 눌러볼까요, 선생님? 선생님, 저는 소수점이 나왔는데요. 아, 괜찮아요, 선생님. 괜찮아요? 소수 이하짜리가 나왔나 보죠? 예. 정렬하면 소수점 돼요. 한 자리. 네, 네네. 괜찮습니다. 일단 자, 그러면은 여기 1번이라고 있죠. 1번을 한번 클릭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얘가 이렇게 총 개수는 얼마고 총 평균은 얼마다. 한 번에 보이는 거예요. 2번 눌러볼까요? 그러면 또 이렇게 레드 개수, 화이트 개수 해서 이렇게 나타나겠죠. 얘는 평균이 어떻게 되고 3번 눌러볼까요? 3번. 자, 윤곽선을 이용해서 이렇게 하나하나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분류된 것을 이제 레드 평균이 얘는 또 어떻게 되고 그 다음에 얘는 개수가 몇 개고 이런 식으로 그 다음 거 4번 눌러볼까요? 자, 이렇게 원래대로 나온 거죠. 이 윤곽선이라는 게 이렇게 필요한 대로 볼 수 있는 그런 화면입니다. 자, 근데 이걸 지우래요. 이걸. 자, 얘를 지우라 그러면 셀 포인트는 항상 원본에다 놓으시고요. 자, 데이터의 윤곽선 부분의 부분합 바로 옆에 그룹 해제라고 있습니다. 그룹 해제를 누르게 되면 여기 윤곽 지우기가 있습니다. 윤곽 지우기를 클릭. 자,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문제를 한번 볼게요. 문제랑 똑같은지.
나머지는 출력 형태에 맞게 작성을 하래요. 만약에 우리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 소수점 이하가 나왔어요. 그럼 소수점 이하 나온 자리는 어떻게 하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홈에 표시 형식에서 요 소수점 이하 요거 자리를 제거해 주시면 되겠죠. 요거. 그죠? 요걸로 제거를 합니다. 얘를 늘리면 이렇게 한 자리 더 자릿수 늘려서 이렇게 나와 있다면 얘를 줄이시면 되겠죠. 이렇게. 그죠? 만약에 여기만 나왔다. 그럼 여기만 블록을 정하셔서 이거 줄이면 되겠죠. 늘리거나. 그죠? 그래서 네. 출력 형태랑 똑같이 만듭니다. 아, 예. 네. 자, 그럼 출력 형태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 출력 형태를 다시 보겠습니다. 똑같은가요? 정렬이 똑같은지 한번 보면 돼요. 다 가운데 정렬이고 오른쪽 정렬이고 이 가운데 정렬 똑같아요. 그죠? 네, 틀리. 주로 음. 말씀하세요, 선생님. 아니요, 2하고 10이 있는데. 여기 2하고 10이죠. 그죠? 예, 2하고 예. 10. 아, 네. 아니, H에 보면은 있는데. H예요? 네. H가 어디가 여기가 틀렸나요, 선생님? 853 밑에 2가 있어요. 어디에 2가 있어요, 선생님? 아, 디지트 개수 있죠, 밑에. 거기에 보면 2가 있는데요. 여기 2가 있다는 말씀이세요? 여기 이쪽이에요, 선생님? 아니요, 제 어디예요? 밑에, 저 밑에. 이 밑에요? 네네네네. 이쪽에도 H 2가 있어요? 부분에 디지트 개수. H 부분에 네네. 853 밑에 2가 있어요. 853, 853. 제 밑에, 예, 예, 예. 여기 밑에 2가 있다는 거예요? 예, 이게 예. 이쪽에 있지 않나요, 선생님? 아니, 그것도 있고, 이쪽에도 있는데. 아, 그거 체크가 하나 더 되셔서 그러실 거예요, 선생님. 뭐가 체크가 더 됐을까? 네. 자,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여기도 2가 있다는 거는 여기 수입 단가도 아마 체크가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수입 단가도 수입 요거 단가? 할 때, 네. 이쪽만 나와야 됩니다. 자, 그래서 체크 부분을 잘 확인해 주셔야 돼요. 다시 한번 해보니까 고치려면 어디로 들어가야 될까요? 이거 선생님 고치려면 그냥 고쳐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다시 하셔야 돼요. 아, 네, 새로. 그래서 청할 때 정확하게 해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얘가 만약에 제가 여기서 잠깐만요. 선택을 하고 데이터에서 이렇게 부분합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다시 정하게 돼 있기 때문에 이게 더 번거롭습니다. 아, 그래서 만약에 얘를 하려면 모두 제거하고 다시 하셔야 돼요. 여기서부터. 모두 제거? 그러면은 모두 제거하게 되면 요거 부분합된 거는 제거가 되겠죠. 그죠? 그러면 다시 하시면 됩니다. 분합이 모두 제거. 네. 자, 그래서 지금 문제 출력 형태랑 동일하다면 그대로 이제 진행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됐다면 얘를 선생님 반복은 안 하고요. 다음 문제에서 그냥 반복해 보면 되니까 자, 네. 얘는 닫겠습니다. 네. 닫고요. 자, 이번에는 유형을 확인하는 문제 8-1번 가져오겠습니다. 자, 저도 가져올게요. 유형? 제가 몸살 기운이 좀 있어가지고 목이 좀 잠겼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들어가 보겠습니다. 목소리가 많이 처졌죠. 네. 자, 9번 여기서 9번? 자, 8-1번 유형을 확인하는 문제 8-1번을 갖고 옵니다. 8-유형? 예, 유형을 확인하는 문제 8-1번입니다. 유형은 쪽수는요. 8-1. 몇 쪽이냐면 8-1. 107쪽입니다, 선생님. 107쪽. 네, 107쪽 가져오시면 되세요. 그 다음에 문제를 제가 여기다 H12까지. 자, 지금 제3작업으로 저는 이게 체크가 되어 있는데 제2작업, 이 작업도 이거 있네요. 이거 지우겠습니다. 이 문제가 맞죠? 서비스. 네. 이 작업이 좀 지우겠습니다. 이 작업 보셔서 혹시 선생님 답이 있으면 지워주세요. 자, 오른쪽 버튼 눌러서 삭제.
자, 그럼 1번에서 1작업에서 같은 방법으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제1작업의 B의 4에서 H의 12 영역 복사해서 3작업. 이거 3작업이에요, 선생님? 맞죠? 이거 맞아. 3작업 문제예요. 저 헷갈렸어요. 그래서 얘가 아니라 여기서 해야죠. 그죠? 여기 3작업을 지우겠습니다. 자, 3작업 지웁니다. 3작업을 지울게요. 3작업 없는데. 이제 밑에 3작업 있죠? 네, 삭제합니다. 자, 다시 1작업부터 갑니다. 자, 이거 지금 부분합하고 필터 문제는 제3작업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네, 다시 한번 합니다. B의 4에서 H의 12, B의 4에서 자, H의 12번까지 블록을 정해서 자, 얘를 복사해서 3작업 B2에다가 붙여놓습니다. 자, 컨트롤 C, 그 다음에 3작업에서 B의 여기 2번지부터죠. 여기 2번지에다 컨트롤 V 합니다. 그 다음에 다시 자, 선택하여 붙여넣기 해서 이 러비를 맞춥니다. 자, 확인을 해줍니다. 자, 이렇게 맞췄어요. 해제를 하고 빈 곳에서 클릭 해제를 하고 자, 여기서는 선생님 제가 정렬을 해야 될 곳을 한번 검정 글씨가 나온 곳을 한번 진하게 나온 글씨 거기를 찾으라 그랬어요. 그 항목을. 자, 입주업체하고 업종 두 개가 지금 보니까 얘는 여기 진한 글씨가 있고 그죠? 여기도 진한 글씨가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둘 중에 하나가 어떤 게 정렬이 되어 있는지 골라야 되겠죠. 자, 어떤 게 정렬이 되어 있어요, 선생님? 업종이죠, 업종. 여기 서비스, 제조, IT 이렇게 정렬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얘네들은 정렬 안 돼 있잖아요. 그쵸? 이렇게 얘는 서비스, 제조, IT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업종을 기준으로 해서 정렬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는 여기다가 놓고 업종 항목에다 셀 포인트를 놓고 여기다 놓습니다. 그리고 정렬을 합니다. 얘처럼. 자, 먼저 제가 정렬할 때 데이터에 여기 정렬을 일단 오름차순으로 한번 해보자 그랬어요. 자, 눌러봤어요. 서비스가 나오니까 서비스, 제조, IT 바로 나왔네요. 그쵸? 자, 오름차순으로 했더니요. 이렇게 나왔나요, 선생님? 자, 서비스, 제조, IT 순서대로 나왔어요. 그랬더니 얘는 된 거네요. 이렇게 됐어요. 정렬이 됐으니까 이제 문제를 풀어야 되겠죠. 자, 문제를 보니까 여기에 문제가 업종의 개수와 보증금의 평균을 구하래요. 자, 업종의 개수를 먼저 부분합으로 해놓으면 되겠네요. 자, 화면을 크게 해드릴게요. 자, 셀 포인트는 여기 데이터에다 놓고 그리고 데이터 처리하는 거니까 다 데이터 메뉴에 있습니다. 정렬하는 것도 그렇고 필터 문제도 그렇고 다 데이터 문제 여기에 있어요. 데이터에 윤곽선에 부분합으로 들어갑니다. 자, 부분합을 클릭. 자, 여기는 뭐가 와야 된다고요, 선생님? 여기 뭐가 와야 되죠? 자, 아시는 선생님 말씀해 주세요. 뭐라 그러셨어요? 업종. 그렇죠. 업종이 와야 되죠. 정렬한 부분이니까. 그죠? 여기는 항상 정렬한 항목이 온다. 그죠? 그 다음에 문제가 뭐라 그러느냐면 업종의 개수를 하래요. 업종의 개수. 그러니까 사용할 함수는 일단 개수를 선택하고 여기서는 다 체크된 거 다 해제하고 업종만 선택이 돼 있어야 돼요. 여기서 다른 게 선택이 돼 있으면 다른 거에 대한 개수도 구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업종만 체크가 되어 있어야 되겠죠. 그죠? 반드시 오른쪽에 스크롤 바를 아래 위로 내려서 다른 데 체크되어 있나 안 체크되어 있나 확인하셔야 돼요. 그리고 처음에는 그냥 확인을 누릅니다. 자, 확인을 눌렀어요. 그랬더니 서비스 개수, 그 다음에 IT 개수, 전체 개수가 나왔어요. 자, 다음에는 두 번째는 보증금의 평균을 구하래요. 보증금, 얘에 대한 평균을 구하라는 거죠. 그러면 또 다시 부분합으로 갑니다. 부분합으로 가서 여긴 변하지 않죠? 정렬한 부분이 업종이었으니까 자, 보증금에 대한 평균이라 그러니까 여기를 선택해서 얘는 평균을 선택하고 평균을 선택을 합니다. 예, 그 다음에 얘 체크 해제하고 보증금을 선택하는데 혹시 딴 데 혹시 체크된 게 있나 없나 항상 확인해 주셔야 돼요. 혹시 모르니까. 그리고 나서 두 번째부터는 새로운 값으로 대치를 이걸 해제한다고 말씀드렸죠. 얘를 해제하고 그리고 확인을 해야지만 추가가 된다고
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하고 윤곽선을 지우래요. 일단 윤곽선 지어볼까요? 자, 부분함 옆에 윤곽선 그룹에 부분함 옆에 그룹 해제 이 부분을 하고 윤곽 지우기 하면 이렇게 나온 거예요. 자, 그리고 결과가 똑같은지 아닌지 봐야 돼요. 자, 보니까 정렬이 지금 보니까 얘가 요 밑에 가운데 정렬 맞아요. 만약에 이런 폭이 좀 덜 나왔어요. 그럼 여기서 이렇게 해서 더블 클릭해서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네, 폭이 덜 나왔다든가 하면 자, 그러면 얘도 가운데 정렬, 가운데 정렬 이 옆에도 제대로 값이 나왔어요. 확인하실 때는 항상 이 밑에만 확인하시면 선생님 제대로 나왔다면 다 맞는다고 보시고 넘어가시면 돼요. 아시겠죠? 요 밑에 결과값이 원하는 대로 나왔다면 보통 위에는 다 맞는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확인할 때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부분합 별로 어렵지 않으시죠? 윤곽선 지우기 한 번만 해주시겠어요? 네, 선생님 다시요. 윤곽선 지우기요. 어떤 거 지우기요, 선생님? 윤곽 지우기. 아, 선생님. 윤곽 지우기요. 윤곽 네. 지우기. 네. 여기가 약간 하울링이 발생을 해가지고 제가 를 돌려볼까요? 윤곽선은 선생님 커서를 그냥 놓고요. 부분합의 윤곽선에 여기서 윤곽 지우기만 누르시면 자동으로 윤곽이 지워집니다. 되시나요, 선생님? 자, 지금 이미 지워져서 아니, 얘가 안 윤곽선 나타나죠? 지우기가 제가 없고 개요 지우기가 같은 건가요? 아, 개요 지우기가 있나요, 선생님? 네, 제가 여기가 이건 그룹, 여기에서 보면 그룹 네네. 해제하고 개요 지우기를 나오나요? 네네. 아, 그럼 개요 지우기 한번 해보세요. 그게 개요 같아요. 지워지나요, 선생님? 네, 맞습니다. 네, 네. 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유형 8-2번을 가지고 나보겠습니다. 유형 8-2번, 얘 다 지웁니다. 자, 유형 8-2번을 가지고 옵니다. 다시 2번. 아, 이거 잘못 갖고 왔다. 8-2번인데. 자, 유형 8-2번 가지고 오셨으면요. 제가 일단 문제를 보여드릴게요. 자, 이 문제입니다. 선생님들께서는 이걸 보시고 한번 풀어보시겠어요? 먼저 풀어보십니다. 같은 방법으로. 그리고 제가 조금 이따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얘를 먼저 풀어보세요. 자, 화면을 크게 해드릴게요. 선생님 그 문제 못 가져왔어요. 아, 이 문제요. 선생님 네. 8-2번입니다. 네, 8-2번.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이거 유형을 8-2번 이게 확인하는 아닌가요? 기출문제 8-2번이죠? 네, 유형을 확인하는 문제입니다. 네네. 유형을 확인하는 기출문제에 대해서 네. 8-2번 이거 아닌가요, 선생님? 그게 아니에요. 아, 잠깐만요, 선생님. 요거가 네네, 이거 맞아요. 네네, 맞죠, 됐어요. 선생님? 네, 이 네, 문제 됐어요. 같아요. 네네. 네. 자, 문제를 보시고 한번 그대로 한번 풀어보십니다. 그 매출 차트에 그 세모 조그만하게 따라온 그거는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상관없습니다. 대전 해야지. 대전.
10까지 하는 거죠? 혹시 선생님 다 하셨으면 채팅창에다 O 하나씩 보내주세요. 선생님, 이거 매출 차트까지 다 갖고 오는 거 맞죠? 여기요, 선생님? 네. B의 5에서 G의 15까지 가지고 오라 그랬죠? 여기요. 아, 문제가. 네, B의 5에서 G의 이게- 15까지입니다. 아, 아이고, 잘못했구나. 틀렸다. 자, 강우리 선생님만 다 하셨다고 보내주셨는데요. 다른 선생님들께서도 다 하셨으면 채팅창에 O 날려주세요. 한 번만 더 해주시는데. 아, 네. 자, 그럼 다시 한번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잘 안 되시는 선생님들도 계신 것 같아서 다시 저랑 또 같이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B의 5번지에서 G의 15번지까지 복사를 하래요. 그러면 B의 5번지에서 여기에서 G의 15번지까지 여기까지죠. 보통 얘도 문제 푸른 거라서 여기 원본 데이터, 내가 입력한 데이터까지라는 얘기죠. 자, 컨트롤 C 하고 자, 제3작업을 클릭을 하고 B의 2번지에다가 붙이라 그랬어요. 자, 컨트롤 V 하고 붙여넣기 해서 다시 연로비를 넓혀주고 자, 연로비를 넓혀줍니다. 자, 여기까지 일단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를 보고 얘가 출력 형태에서 정렬된 부분이 어디예요? 거래처죠. 이 검은 글씨가 있는 거. 그죠? 이렇게 진하게 돼 있는 글씨. 거래처를 기준으로 해서 정렬을 했어요. 그러니까 거래처를 여기다가 놓든 어쨌든 이 항목에다가 선택을 하고 데이터에 자 일단 기억에서 이웃을 한번 해봅니다. 대진운수 그 다음에 안 나왔죠. 그 다음이 뭐냐면 책에는 한빛통운인데 얘는 삼진자동차가 나왔어요. 이거 아니죠.
자, 아니니까 다시 히읗에서 기억을 해봅니다. 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는 사용자 정의를 들어가서 정렬을 지정하라는 얘기죠. 그러면 자, 데이터에서 정렬로 여기를 들어갑니다. 정렬 및 필터 옆에 관리하는 곳으로 들어가서 자, 기준은 거래처, 그 다음에 요 끝에 사용자 지정 목록으로 가서 자, 확인을 하고 순서대로 출력 형태에 나와 있는 순서대로 씁니다. 대진운수, 한빛, 삼진자동차, 아산자동차예요. 자, 순서대로 쓰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여기다가 자, 먼저 맨에 있는 게 대진해운이죠. 대진해운. 다음에 한빛통운이에요. 한빛통운. 엔터. 다음에 삼신자동차. 다음에는 아산자동차. 아산. 네, 한빛자 이거 틀린 것 같아요. 이게 아산. 틀리면은 얘가 소트를 잘 못합니다. 한빛 자동차. 한빛통운. 자, 이렇게 해놓고 추가를 합니다. 그럼 여기 추가가 되어 있을 거예요. 이렇게요. 그쵸? 여기 돼 있잖아요. 자, 얘를 하고 확인을 합니다. 자, 그럼 여기 올라와야 돼요. 얘가 한 개. 그리고 확인을 누르면 얘가 대진, 한빛, 삼신, 아산 이렇게 소트가 되겠죠. 정렬이 됐습니다. 자, 그럼 부분합 들어갑니다. 자, 클릭하고 부분합을 들어갔어요. 부분합 들어갔더니 문제가 뭐냐면 얘는 문제가 자, 매출액 원의 합계하고 매출액 원의 합계 해볼까요? 먼저 그러면 여기는 항상 뭐가 와야 돼요? 정렬한 곳. 정렬한 게 거래처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거래처를 선택을 하고 자, 그 다음에 문제가 매출액 원의 합계라 그랬으니까 합계를 선택하고 여기서 매출액 원 얘기했죠. 얘를 선택했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곳에 얘가 체크가 되어 있나 한번 보셔야 되겠죠. 자, 없어요. 얘밖에. 자, 그러면 확인 누르면 얘가 매출액 원에 대해서 합계를 구해줘야 돼요. 이렇게 합계를 구해줬습니다. 나왔죠? 자, 다음에는 다시 또 아까 문제를 보니까 매출 코드의 개수를 하라 그랬어요. 얘 보니까 여기 보면 매출 코드의 개수 하라 그랬네요. 두 번째는 그러면 다시 세 포인트를 이 데이터에다가 놓고 다시 부분합에 가서 여기는 변함이 없고 거래처 그대로예요. 자, 그 다음에 개수를 하라 그랬으니까 개수를 선택하고 자, 이번에는 매출 코드라 그랬으니까 매출 코드의 개수. 매출 코드가 자, 매출 코드 메뉴에 있는 거네요. 자, 얘는 매출액은 빼줘야 되겠죠. 다른 건 다 빼주고 얘만 선택이 돼야 돼요. 그죠? 그리고 두 번째는 추가할 때는 새로운 값으로 대치를 반드시 해제해주면 된다 그랬어요. 그리고 확인을 하면 됩니다. 자, 됐죠? 그리고 윤곽선 없애래요. 윤곽선 없애라 그랬으니까 윤곽선 자, 부분합에서 부분합이 옆에죠. 옆에. 그죠? 여기 그룹 해제해서 여기 윤곽 지우기 얘를 눌러주면 윤곽이 없어지겠죠. 그리고 이런 데 조금 작으면 이렇게 내려주면 되겠죠. 그죠? 이렇게 내려줍니다. 여기서 더블 클릭. 여기서도 더블 클릭하면 되겠죠. 이렇게. 좀 작은 데는 더블 클릭. 이거는 그대로 두면 안 되나요? 네? 그대로 두면 틀리나요? 아, 그래도 그대로 둬도 상관은 없는데요. 출력 형태랑 동일하게 하라 그랬으니까 우리는 가능한 한 얘를 넓혀주는 게 좋겠죠. 이렇게 똑같이 만들어주는 게 좋습니다. 출력 형태와 나머지는 출력 형태에 맞게 작성하시오. 그랬어요. 그죠, 선생님? 그래서 출력 형태에 맞게 이렇게 합니다. 자, 대충 이렇게 해서 보기 좋게 꾸밉니다. 자, 해서 이런 식으로 맨 밑에 거를 한번 확인해 볼게요. 30 맞네요. 그 다음에 175만 맞죠? 715만 맞네요. 5만 5천 그죠? 자, 이렇게 나오면 밑에 거를 한번 보고 정렬도 보통 밑에 거를 한번 보고 맞으면 그냥 넘어가면 돼요. 네, 보통은 그냥 하면 정렬도 자동으로 맞습니다. 이거 자, 그래서 윤곽 네. 해제를 시켰는데요. 밑에 옆에 네, A와 B 사이에 뭐 네. 1000일, 6601 이런 게 나오는 건 왜 그럴까요? 이거 안 없어진 것 같은데. 어디서요, 선생님?
여기 A, B 사이에요. A, B 사이에요. 예, 뭐 1001, 0601 뭐 이런 숫자 같은 게 나오거든요. 1001, 0601 이런 게 나온다고요? 네, A와 B 사이에서요. 데이터가 나온 건 아니고요, 선생님? 그런 건 네? 아니죠. 네, 그런 건 아니고 갑자기 숫자들이 이렇게 밑에 A와 B 사이에 조그맣게 해가지고 그 사이에 숫자가 조금 나오거든요. 혹시 선생님 그거 사진을 찍어서 카톡에다 한번 줘보시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선생님, 네, 그 두 번째 사용할 함수 네, 요약이 네. 아무리도 안 보여서 요약 맞나요? 두 번째 사용할 함수에서요. 자, 이거 다시 해볼게요, 선생님. 지금 처음부터 한번 좀 다시 해보겠습니다. 선생님들께서 제가 여기 부분합에서 데이터 요약 표시 이걸 지우겠습니다. 밑에 있는 거. 요걸 지우고 확인을 하면 원래대로 이렇게 돌아가요, 선생님. 원래대로 돌아왔죠, 이렇게 여기까지. 네. 그죠? 그리고 나서 자 다시 컨트롤 Z 하면 아까 걸로 들어가네. 더 이상 돌아가진 않네요. 그죠? 자 처음부터 한번 해볼게요. 선생님 다시 한번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번 더 합니다. 자 처음부터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 배경미 선생님께서도 혹시 다시 한번 하셔도 나오나 한번 해보세요. 다 네, 지우시고요. 알겠습니다. 네, B의 5번지에서 G의 15번지까지 정하고 컨트롤 C, 제3작업을 선택하고 B2에다 놓고 컨트롤 V, 그 다음에 연럽이 우리 조정하기 위해서 붙여넣기 해서 선택하여 붙여넣기 해서 연럽이 확인합니다. 자, 여기까지 됐어요. 그리고 폭이 좀 작으면 행폭도 전 더블 클릭을 좀 해놨습니다. 자, 여기 정렬을 해야 되겠죠? 정렬을 해야 되니까 자, 얘가 오름차순, 내림차순도 아니에요. 이렇게 딱 봐도 그러니 우리 출력 형태를 보면요. 그래서 얘를 아까 사용자 지정으로 갔었죠. 그래서 데이터에 정렬 이 부분입니다. 선택하고 자, 거래처죠. 기준은 거래처를 기준으로 해서 정렬을 할 거예요. 그리고 옆에서 사용자 지정 목록으로 가서 확인을 하고 여기 순서대로 써줍니다. 자, 대진해운 다시 써봅니다. 자, 대진해운 엔터. 자, 여기서 철자법이 틀리시면 안 돼요. 한빛, 풍운 순서대로 그 다음에 출력 형태를 보고 그대로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삼신자동차 삼신자동차하고 아산자동차 이렇게 해주고 추가를 누릅니다. 추가를 해주면 이 옆에 얘가 여기 나와 있어요. 이 얘를 선택해주면 여기 선택이 된 게 나오겠죠. 그렇죠? 확인을 합니다. 확인을 해주고 여기 위에 올라오면 정렬에 대해서 내가 쓴 게 올라오면 확인을 해줍니다. 그럼 얘가 이렇게 확인이 됐어요. 순서대로 정렬이 됐습니다. 정렬까지 끝났어요. 정렬 끝났으니까 이제 부분합으로 가면 됩니다. 자, 부분합 선택을 합니다. 자, 항상 그룹할 항목은 정렬된 항목, 거래처가 돼야 돼요. 자, 거래처를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뭐라 그랬냐면 매출액의 합계를 구하라 그랬어요. 그죠? 요 매출액의 합계. 그러니까 합계. 함수는 합계를 선택하고 여기서 다 체크를 해제를 다 해주셔야 돼요. 일단. 그리고 여기서 매출액만 매출액에 대한 합계를 구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매출액의 합계. 이렇게 선택하고 나머지는 다 비워주시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자, 처음에는 새로운 값으로 대치를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처음에는. 자, 물론 이거 체크해도 상관없이 들어가긴 해요. 새로운 값으로 대치. 맨 처음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확인하면 얘가 일단 이거에 대한 합계, 매출액에 대한 합계를 구해줘요. 자, 구해줬으면 다시 들어가야겠죠. 두 번째는 문제가 매출 코드의 개수를 구해야 돼요. 그러면 다시 부분합으로 가서 자, 거래처는 그대로 놔두고 개수를 구하라 그랬으니까 개수. 그리고 뭘 구하라 그러냐면 매출 코드래요. 매출 코드 체크하고 나머지는 체크 다 해제하고. 자, 체크가 된 게 있나 없나 반드시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에 바로 새로운 값으로 대치. 여기 체크를 해주셔야 된다고요. 여기를 해제하고 자, 확인을 합니다.
자, 확인을 하면 얘가 이렇게 나타났어요. 자, 이 상태에서 윤곽선을 해제하래요. 자, 버전에 따라서 지금 아까 우리 백용희 선생님 말씀하신 거 들으니까 메뉴가 조금 개요로 나오는 것 같아요. 백용희 선생님 개요로 했더니 그 해제가 되나요? 윤곽선이요? 이 옆에 있는 게? 아, 예, 해제돼요. 아, 네. 그러면 아까 질문하신 우리 선생님께서도 이게 메뉴가 윤곽선에서 그룹 해제해서 개요 이렇게 윤곽 지우기가 없다면 개요 지우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윤곽 지우기가 여기 있어요. 그룹 해제라는 항목에 얘를 선택하면 얘가 여기 없어져요. 자, 그다음에 여기 밑에 가 보니까 뭐 이런 개수라든가 뭐 이런 게 나타났죠. 매출 코드 뭐 이런 게 나타났어요. 그죠? 자, 여기서 더블 클릭을 하셔서 얘가 그런데 더블 클릭을 해볼게요. 이렇게 전체 개수. 근데 얘 왜 안 나타났죠? 위에? 이게 항목이 안 나타났어요. 제가 그쵸? 선생님. 여기 항목이 안 나타났어요. 얘 계산은 됐는데 자 일단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여기도 크기도 조절하고 그래서 더블 클릭으로 해줍니다. 상단에 이런 부분도 여기도 해주고 줄 코드 BK, SK 얘가 왜 이게 일로 나타났죠? 밑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위로 나타났어요. 제가 그래서 뭐 잘못했나요? 부분합의 선생님 마지막 거 체크를 안 했어요. 안 했죠. 어쩐지. 네네네. 그쵸. 그래서 그래요. 얘가 선생님끼리 마지막 거 눌렀어. 예, 해지를 안 해줘서 그런 것 같아요. 그쵸? 자, 걔 체크 해줘. 그런 실수를 하게 되면 그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얘를 돌려볼까요? 컨트롤 Z. 부분합에서 선생님이 데이터 아래에 요약 표시에 체크 안 하셨어요. 이게 체크가 안 돼 있었죠. 아까 해제한 바람에. 그쵸? 네네네. 네. 그래서 그래요. 이거 다시 지우면 그거 아시겠죠? 선생님들은 혹시 저 따라 하셔서 그 체크가 자동되어 있으면 나오는데 제가 아까 선생님이 아까 말씀하실 때 그 작업을 돌리려고 하다가 제가 그 요약 부분을 체크를 해제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 부분을 우리 선생님들께서 보시면 똑같이 나오셨죠? 선생님들은 그대로 나오셨을 것 같아요. 그쵸? 네. 네, 저는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자, 여기서 부분합에서 제가 아까 할 때 이 부분 여기에서 맞아요. 얘가 체크가 안 돼 있어서 그래요. 아까. 그죠? 아, 맨 처음에 맞아요. 네, 알았어요. 그래서 그래요. 아, 그거죠. 그러면 우리 선생님들께서는 얘를 한번 연습을 해보시고요. 그 다음 문제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피벗 테이블까지 같이 배워볼게요. 피벗 테이블도 이 부분합이랑 거의 똑같아요. 별로 어렵지 않아요. 자, 얘네들은 연습만 하면 얼마든지 3작업은 점수를 그대로 얻을 수 있는 부분이에요. 자, 그러면 챕터 9를 가져오겠습니다. 자, 얘를 지우겠습니다. 자, 챕터 9를 가져오겠습니다. 챕터 9. 이제 또 챕터로 갔어요? 네, 챕터 9로 가져오십니다. 챕터 9. 맨 위에 유형을 확인하는 게 아니라 맨 위에 출제 보면 유형으로? 기출문제 출제 다른 유형으로 거죠. 아닙니까? 네, 챕터 9. 자, 잠깐요. 선생님. 제가 이미 여기 꺼내놓은 거라서요. 자, 확인해 드릴게요. 그거 출제 유형으로 정의하는 꼼꼼 이론이에요. 네, 거기 챕터 9번 있으시죠, 선생님? 네네. 네,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이거는 몇 페이지? 챕터 9를 109페이지예요? 맞네요. 109페이지입니다. 네네. 네, 109페이지고요. 이거 사진을 찍어 놓은 것 같은데 이거 맞나? 8번. 정렬 부분합. 이거 아니고. 챕터 9번입니다, 선생님. 챕터 9번 갖고. 이거입니다. 얘가 맞습니다. 챕터 9. 네. 그리고 이 문제를 제가 찍어놓은 것 같은데 지금 없어요. 자, 문제를 그래도 보여드려야겠죠. 선생님들께서 오셔야지만 되겠죠. 잠깐요. 얘를 여기다가 넣는 것 같은데 안 해놨나? 여기다 넣어놨나?
여기다 갖다 넣어놨네요. 제가. 자, 피벗 테이블. 엉뚱한 데다가 넣어놨어요. 그래도 히터구. 자, 문제를 좀 볼게요, 선생님. 자, 여기 문제를 보시게 되면 자, 제1작업 시트를 이용해서 제3작업의 B2에서 표시되도록 다음과 같이 조건의 피벗 테이블을 작업하시오. 그랬어요. 그러면 지금 영역이 똑같아요. 정하는 거는. 자, 영역은 자, 내가 계산하지 않은 그 원본 데이터 있죠. 여기 눌러보면 여기 숫자 나오죠. 이거 원본 데이터 입력했다는 거잖아요. 자, 여기는 수식이 나오잖아요. 여기는 아니죠. 그러니까 B의 5번지에서 H의 15번지 여기까지 영역을 선택해 놓으시고요. 자, 얘 같은 경우에는 복사하는 게 아니고 피벗 테이블은 삽입에서 보면 피벗 테이블이라는 이게 메뉴가 있어요. 일단 영역을 정해놓고 가시는 게 작업하기가 편하십니다. 자, 삽입에서 피벗 테이블 얘를 누릅니다. 얘를 누르게 되면 일단 이런 창이 활성화가 돼요. 자, 그럼 표 범위는 만약에 정하지 않았다면 그때 여기서 정하시면 돼요. 여기다 클릭하고 여기서 내가 피벗 테이블로 사용할 그 데이터를 여기서 정해주면 됩니다. 자, 그 부분이에요. 얘는 이미 여기까지 정했기 때문에 여기 나타난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피벗 테이블 보고서를 넣을 위치를 선택하시오. 이렇게 나왔어요. 여기요. 자, 새 워크시트를 하면은 여기 시트가 하나 생겨가지고 생기는 거고 우리는 3작업에다 해야 될 거니까 기존 워크시트를 선택을 합니다. 기존 워크시트를. 그리고 위치를 선택을 합니다. 위치를. 자, 근데 여기 위치 선택할 때 이걸 잠깐 보셔야 돼요. 자, 여기 보면 위치가 문제를 잘 볼게요. 항상 이 분류 부분 말고요, 선생님. 우리 이거 항목으로 나와 있는 것 있죠. 길게 나와 있는 거, 열이 나와 있는 거요. 자, 얘가 몇 번째 위치에 있는지 얘를 기준으로 해서 셀 포인트를 선택을 해주셔야 돼요. 여기 얘가 지금 이 항목의 열 레이블이 B의 4번지에 있죠. 그죠? B의 4번지. 예. 그래서 B의 4번지를 선택해 주시면 돼요. 자, 이 분류라는 하는 이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이게 없으면은 선생님, 네. 다시 한번 해주세요. 놓쳤어요. 다시 해볼까요? 네. 네, 다시 한번 합니다. 자, 먼저 여기서 내가 입력한 데이터 여기까지죠. H의 15번지까지입니다. 자, 블록 정하셨나요? 그럼 네네. 삽입에 피벗 테이블이라고 있습니다. 얘를 선택을 합니다. 피벗 테이블 클릭. 자, 피벗 테이블을 클릭을 하시게 되면 자, 이렇게 나와요. 창이. 여기까지 뜨셨나요, 선생님? 네네. 네. 그러면 이 표 범위는 지금 제가 영역 지정한 범위입니다. 얘가요. 여기 표 범위요. 자, 그러니까 그대로 넘어가면 되고. 자, 피벗 테이블 보고서를 넣을 위치는 새 워크시트는 시트를 하나 더 새롭게 만들어서 지금 만드는 피벗 테이블을 새로운 시트에다 만들라는 얘기고, 근데 우리는 시험 문제에서는 기존 워크시트 3작업에다가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얘를 선택을 해주고 위치를 선택을 해줄 때 여기 누르고요. 3작업으로 갑니다. 3작업을 갔을 때 제가 여기 B의 4를 선택을 할 거예요. 자, B의 4를 선택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그리고 확인을 합니다. 자, 일단 이렇게 확인할게요. 그럼 얘가 이렇게 피벗 테이블이 B의 4번지부터 생겨요. 이렇게. 근데 왜 B의 4번지에 하자 그랬느냐면 문제를 보시면은 문제에서 여기에 열 레이블이 시작되는 곳이 B의 4번지예요. 여기란 말이에요. 이 열 레이블. 아이고. 자, 열 레이블은 B의 4번지. 여기서부터 이렇게 시작이 되잖아요. 그쵸?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잖아요. 2를 해놨으면 네. 여기 B의 4번지부터 시작이 되잖아요. 이 긴 게 열 레이블이라고 나온 게요. 프랑스 외고 이렇게 열로 나온 것들이요. 자, 그 부분이 B의 4번지부터 시작하면 B의 4를 찍어주시면 되고요. 이 부분이 B의 2번지부터 시작하면 B의 2번지를 찍어주시면 돼요. 이 부분이요. 이해되셨죠? 네. 아까 자. 2에 했는데.
to에다가 하시면은 얘가 생기질 않아요, 선생님. 분류가. 그래요. 네, 그러면 이걸 그래서. 지우고 새로 할까요? 네, 다시 하세요, 선생님. 삭제를 하고 자, 그러면 삭제. 일단 연습은 선생님 B3에다 안 되시면 B4에다가 하셔도 됩니다. 자, 일단은 이렇게 놓고 제가 보면 피벗 테이블에 얘 상자가 여기 생겼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제 중요해요. 잘 보겠습니다. 자, 보면은 이거 문제가 너무 크게 돼 있어요. 이렇게 놓고 여기서 확대를 하겠습니다. 자, 얘처럼 똑같이 만들어야 되는데요. 선생님 여기 보면 분류, 판매, 생산지별, 브랜드 개수와 수입 단가 평균을 구하시오. 그랬어요. 자,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열이 뭐예요, 선생님? 열이 이게 프랑스, 미국 이거 열이죠, 그렇죠? 칠레 이거 열이에요. 자, 그다음에 행은 어떤 거예요? 이게 일행 여기서 갑이 있는 게 이게 이행, 요 갑이 있는 게 요거 삼행이에요. 자, 열이 들어갈 곳의 항목은 열 레이블이라고 써 있고 행 레이블이라고 써 있는 건 이게 행이에요. 그죠? 자, 이거 아시겠죠? 자, 그리고 위에 분류가 있는 부분은 어떤 거냐면 여기에 보면은 자, 피벗 테이블이 나와요. 필터라는 부분이 있고 열이 있고 행이라는 게 있어요. 자, 필터 부분은 출력 형태의 이 분류 같은 이 부분이 나와 있으면 이 분류를 여기에다가 끌어다 놓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분류가 여기 있죠, 선생님. 분류. 그죠? 분류를 필터에다 놓는다고요. 자, 얘를 분류를 체크하고 얘를 끌어서 필터에다 갖다 놓겠습니다. 필터에다가. 자, 필터 부분은 보통 이렇게 P2의 모드라고 나오는 부분, 이 부분이 이 필터 있는 곳으로 가는 곳이에요. 얘가요. 자, 그 다음에 열 있는 곳은 열 레이블에 뭐가 있어요? 프랑스 이런 게 있죠. 그죠? 자, 프랑스, 미국 이런 거. 이거는 원본 데이터를 보면 원본 데이터 일작업에 보면 프랑스, 미국 이런 게 생산지죠. 생산지. 그죠? 항목이요. 항목이 생산지예요. 생산지가 이 열 레이블로 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생산지를 끌어서 열에다 갖다 놓으면 이쪽에 열이 생기는 거죠. 이렇게. 그죠? 자, 다음에 여기 문제를 보시면 여기에 그렇게 생산지별, 판매, 분류 이렇게 나왔어요. 그 다음에 여기 갑이 있네요. 갑. 그죠? 근데 여기 보니까 판매라고 문제가 나와 있어요. 판매. 그죠? 얘가 판매래요. 그러니까 판매는 행에 오는 거죠. 행에. 행에 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 갑이라는 것은 계산할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 문제에서 계산이 뭐가 되나 한번 볼게요. 자, 계산한 거는 어떤 걸 보시면 되느냐면 얘를 보면 돼요. 요거. 자, 프랑스의 브랜드 개수 수입 평균, 미국의 브랜드 개수 수입 평균, 칠레의 브랜드 개수 수입 단가. 이게 수입 단가죠, 단가. 이렇게 평균이, 그죠? 자, 이렇게 얘도 마찬가지예요. 이탈리아의 브랜드 개수, 이탈리아의 수입 단가 평균.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죠? 이걸 보면 돼요. 계산하는 것이 다 맨 마지막 부분으로 간다는 거예요. 여기로. 자, 얘를 좀 이렇게 놓고 여기 갑으로 간다는 거예요. 자, 문제를 보시면은 문제 볼게요. 분류에 여기 한번 볼게요. 분류에. 자, 브랜드 개수, 생산지별 브랜드 개수와 브랜드 수입 단가 평균을 구하시오. 요거 순서대로 놔도 돼요. 아니면 저는 그냥 문제만 요걸 보고 해도 될 것 같아요. 자, 여기 보니까 브랜드 개수죠? 브랜드 개수부터 좀 가지고 올게요. 자, 브랜드 개수 여기다 갖다 놓을게요. 이렇게. 자, 얘를 클릭하고 잘 안 되면 클릭하고 이렇게 갖고 오시면 돼요. 이렇게. 그럼 브랜드 개수 나왔죠? 여기 나왔네요. 그죠? 그리고 또 이번엔 또 뭐예요? 자, 브랜드 개수에다가 옆에 보니까 수입 단가 평균이에요. 수입 단가 평균. 그죠? 그러면 수입 단가 얘죠? 수입 단가 평균을 여기다 갖다 놓는 거죠. 수입 단가를 여기다가 갖다 놨어요. 수입 단가를 생산지가 브랜드 갖다 놓으셨나요? 잠깐만요. 그런데 얘가 합계죠. 합계일 경우에는 얘를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볼게요, 선생님. 전 클릭만 해보세요. 그냥 클릭.
얘를 클릭하면 여기에 갓필드 설정이라고 나와요. 갓필드 설정. 여기 들어가게 되면 여기서 평균을 선택하면 되겠죠. 자, 평균의 수입 단가의 평균 되셨나요? 갓필드 설정. 그리고 선생님, 네, 거기를 누르고, 여기서요, 선생님. 네네. 여기를 누르게 되면 네네. 갓필드 설정이라고 아, 맨 밑에 네네네. 있습니다. 네, 아, 얘를 나왔어요. 선택을 합니다. 자, 얘를 선택을 하면 자, 여기서 수입 단가 평균 여기 선택할 수가 있죠. 밑에서. 그죠? 여기 밑에서 평균 함수를 여기서 선택하시면 돼요. 틀리게 나왔을 때는. 자, 그리고 확인합니다. 자, 그러면 일단 얘가 이렇게 들어가서요. 자, 이렇게 들어가고 자, 이렇게 들어갔는데 자, 근데 선생님 제가요. 막 이 체크가 아까 이거 문제하면서 좀 잘못 들어갔어요. 그쵸. 다시 할게요. 저는. 뭐가 틀리가. 그냥 제가 이렇게 다시 들어가 볼게요. 자, 분류를 여기다 놓고, 네. 그렇죠? 자, 문제를 이쪽 막 보다가 하니까 제가 잘 볼 수가 없어서 다른 거 하니까 막 이상하게 막 들어갔어요. 자, 여기는 열이 이거 들어가고, 거기 넣고. 그죠? 판매가 여기 들어갔어요. 그죠? 네, 이렇게 네. 들어가야 돼요. 그 자, 그다음에 브랜드가 계산할 없는 거. 여기 생산지, 판매. 여기 생산지 네. 들어갔죠? 여기 네. 판매 가격이 들어갔죠? 네. 네, 들어갔어요. 자, 그다음에 브랜드 개수를 하라 그랬죠? 그러니까 브랜드 얘를 계산하는 거는 다 값에다 갖다 놓는다고요. 개수 맞죠? 맞습니다. 브랜드 개수. 그다음에 뭘 네네. 갖다 놓으라 그랬어요? 자, 수입 수입 단가. 단가 평균. 그러니까 수입 단가죠. 얘를 여기다 갖다 놔요, 밑에다. 그렇죠. 그러면 얘가 합계가 되니까 클릭해서 갓필드 설정으로 가서 여기서 평균을 선택해 주시라고요. 이렇게. 자, 확인. 그럼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되셨나요? 네. 네, 여기까지 요거 다- 이해되시죠? 네네. 항상 아, 이 위에 부분에 얘가 있으면 이 필터 부분에다가 갖다 놓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열은 얘가 열이에요. 열. 얘를 보니까 지금 얘가 생산지잖아요. 생산지, 그죠? 그러니까 생산지를 열에다 갖다 놨어요. 그 다음에 이 행에는 판매가 있으니까 판매를 갖다 놨어요. 그 다음에 여기는 계산할 건 여기를 보시라 그랬어요. 브랜드 개수 갖다 놓고 평균, 그러니까 수입 단가 평균, 수입 단가 평균을 여기다 갖다 놓은 거예요. 되셨죠? 네. 자, 그러면 문제가 여기서 보면 문제. 제가 이게 노트북 화면이 너무 작아서 제가 근데 또 끊어질까봐 지난번처럼 끊어질까봐 제가 노트북에서 했더니 제 얘가 막 왔다 갔다 해요.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볼게요, 선생님. 판매를 그룹화하래요. 그룹화. 판매가 이쪽이죠, 여기. 그죠? 판매가 여기예요. 그룹화하래요. 자, 해볼게요, 그룹화를. 자, 여기다가 커서를 놓고요, 이쪽에. 자, 여기다가 놔요. 아무 데나 놓으시면 돼요, 그냥. 자, 아무 데나 놓으시고 마우스 우클릭을 합니다. 마우스 우클릭. 자, 여기 하면은 그룹이라고 나와요. 그룹이라고 나오죠? 네네. 그룹을 클릭을 합니다. 자, 여기서 마우스 우클릭해서 그룹 갑니다. 250에서. 네, 그러면 얘를 자, 책을 한번 문제를 볼게요. 문제를 보면 어떻게 나왔느냐면 옆에를 한번 볼게요. 250이 나왔죠. 그죠? 네, 250이 처음 값이에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 값이 1000이죠. 그죠? 네. 1000이에요. 이게 마지막 값이 1000이란 말이에요. 그럼 시작 값은 250이 되는 거고요. 250. 자, 그 다음에 마지막 값은 여기 1000이에요. 1000. 1000을 놓겠습니다. 250씩이네. 1000.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문제가 보니까 뭐라 그랬냐면 여기 보니까 단위가 어떻게 되느냐면 얘가 250에서 499인데 500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마지막 거를 보시면 돼요. 여기에 갭이 단위가 750에서 100이면 1000이면 250씩 변한 거죠. 그죠? 250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위는 그 갭이 250이 되는 거니까 단위가 250이 되는 거예요. 자, 250. 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선생님? 선생님, 다시 한번 네. 250과 1000이 어디서 나오는 거죠? 이해요, 선생님? 그룹. 네. 여기서 오른쪽 버튼 눌러서 그룹을 합니다. 네네. 여기서 클릭을 해서 그룹을 했죠. 그럼 그룹을 했는데 자, 250은 문제를 보니까 자, 출력 형태를 봅니다.
여기가 이렇게 그룹이 돼 있어요. 처음 값은 250이고 마지막 값은 1000이에요. 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 사이에 값이 750에서 1000, 250 텀이 있죠. 그죠? 요 갭이 250이에요. 그래서 자, 단위가 250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250 다음에 여기 500이에요. 499로 나왔지만 그러니까 여기도 250 차이가 있잖아요. 250씩 차이가 돼서 얘가 단위가 여기가 250을 해준 거예요. 그리고 확인을 하면 얘가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그죠?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자, 다음에 얘를 보니까 어디 갔어요? 얘가 만약에 이게 생산지라면 여기 지금 문제는 이렇게 안 나왔지만 열 레이블 있죠. 여기를 그냥 클릭해서 고쳤을 수 있어요. 여기다 생산지라고 한번 써볼까요, 선생님? 자, 생산지. 어디다가요? 여기 위에 열 레이블이라고 되어 아, 있죠. 그 예. 지우고. 예,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여기는 아까 판매였었죠. 판매. 이렇게 그냥 했습니다. 자, 판매 얘기였나요? 모르겠어요. 일단 글씨도 이렇게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다음에 미국 보니까 얘가 어떻게 됐느냐면 문제를 보니까 프랑스가 먼저 왔어요. 프랑스, 네. 미국, 칠레, 이탈리아 이렇게 왔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얘처럼 순서를 정렬을 해줘야 돼요. 자, 정렬을 자, 얘를 지우고 정렬을 해줄 때 일단 여기 항목에다가 놓으시고 아무데나 뭐 미국에다 놔도 되죠. 자, 여기다 놓고 데이터에 이 정렬을 한번 눌러보는 거예요. 기억, 히읗 눌러봐요. 안 맞아요. 자, 눌러봐요. 자, 프랑스 나왔는데 그 다음에 미국 안 맞아요. 그쵸, 선생님?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는 이 미국 있죠. 미국을 클릭을 하고 얘를 여기 경계선에다 놓으면 더하기 화살표가 나올 때가 있어요. 이렇게 더하기 화살표 나오죠. 그때 끌고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미국으로 바뀌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미국 다음에 칠레죠. 칠레, 이탈리아. 됐네요. 자,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자, 됐을까요? 알았는데. 자, 네. 얘를 바꾸려면 선택을 하고 네. 마우스 모양을 경계선에 놨을 때 더하기 화살표 나왔을 때 끌고 가면 됩니다, 선생님. 이렇게 하고 두 번째는 어떻게 하느냐면 여기에 레이블이 있는 셀병화 가운데 맞춤으로 설정하고 빈 셀은 별표로 하래요. 자, 얘는 여기다가 중간에 여기 아무데나 셀 포인트를 넣습니다. 중간에 아무데나 넣고 마우스 우클릭을 합니다. 이 데이터에 있는 중간에다 마우스 우클릭을 하면 그러니까 피벗 테이블 옵션이라고 있어요. 피벗 테이블 옵션. 자, 이걸 잘 기억해 둬야겠죠? 자, 얘를 누르게 되면 자, 여기에 레이블이 있는 셀병화 및 가운데 맞춤이라고 레이아웃이 나와 있어요. 그렇죠? 얘 체크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빈셀에다가 여기 빈셀 있네요. 자, 별표 표시하라 그랬죠? 그럼 여기다가 별표를 표시해요. 이렇게 별표. 자, 별표를 넣습니다. 별 한 개 넣으라 그랬죠? 한 개면 한 개, 두 개면 두 개. 그 다음에 네, 어디서 가져와요? 별표는 Shift 키 누르고 키보드에서 팔자 누르시거나 자, 숫자 키보드에서 별이 있죠, 선생님. 네네. 네, 거기서 별을 누르시면 돼요. 네. 키보드에서요. 네네네. 네. 그 다음에 요약 및 필터를 갑니다. 그 옆에 요약 및 필터 얘를 누릅니다. 요 탭이요. 자, 거기서 문제가 뭐라 그랬느냐면 이번에는 여기에서 두 번째 보니까 행의 총합계를 지우래요. 그쵸? 행의 총합계를 지우라 그랬으니까 요 행의 총합계 표시를 체크를 해제해 주면 돼요. 얘를. 되셨나요? 얘를 그리고 확인을 합니다. 그러면 얘가 문제가 동일하게 나왔나 보면 돼요. 자, 그럼 보겠습니다. 선생님, 얘랑 맞게 나왔나? 자, 문제가 보니까 여기는 맞고, 자, 얘가 정렬이 가운데 정렬이에요. 다, 그죠? 가운데 정렬에다가, 자, 또 다른 게 뭐가 있나요? 가운데 정렬이에요. 그냥 가운데 정렬만 했네요. 자, 그러면 블록을 여기서부터 잡겠습니다. 데이터 있는 데를 블록을 잡고, 자, 가운데 정렬, 홈에. 아, 선생님. 네. 저기요, 이탈리아 뒤에 저는 뭐가 있어요? 네? 이탈리아 뒤에 네. 뭐 전체 개수, 브랜드 전체. 아, 여기요? 이걸 네. 안 하셔서 그래요, 선생님. 자, 여기다가 놓고 오른쪽 버튼 누르시고 그 다음에 피벗 테이블 옵션으로 갑니다. 피벗 네네. 테이블 옵션. 네네. 여기서 레이아웃 서식에서 얘가 체크 해제해 줘야 돼요, 선생님. 아, 얘가. 네네.
예, 얘를 체크해 주시면은 됩니다. 아, 네. 자, 다음에 블록을 전체 정하고, 블록을 읽게 정합니다. 블록을 전체 정하고, 가운데 정렬합니다. 가운데 정렬을 했어요. 그러면은 나머지가 똑같이 나왔다면, 얘네들이, 얘가 소수점 이하로 나왔네요. 여기선 네. 소수점 이하가 없잖아요. 그죠? 네. 여기 없어요. 소수점 이하 있나요? 한 자리까지 표시했네요. 자, 그쵸? 그러면 네. 얘만 한 자리까지, 얘는 한 자리 나왔으니까, 얘만 클릭을 하고, 위에 표시 형식에서 요거를 이렇게 줄여줍니다. 네네. 이렇게 한 자리까지. 그러면 얘가 똑같죠, 선생님? 네. 얘랑. 네, 보시면 총합계 644 밑에 있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죠. 얘도 한 자리네요. 이 밑에 다 한 자리네요. 소수점이야. 여기 밑에도 다 이렇게 여기 다 한 자리예요. 그죠? 자, 얘를 눌렀다가 한 자리를 해주면 되겠네요. 이렇게. 요 밑에는 다 한 아, 자리였네요. 이거 전부 다 한 자리. 얘는 아닌가요, 선생님? 얘는 아니었나요? 잠깐 볼게요. 얘는 아니네요. 얘는 그러면요. 아니면 이렇게 해줘야 돼요, 선생님. 자, 그럼 일단 얘기를 해줄 때, 클릭. 예, 컨트롤 키 누르고 클릭하셔서 해주시면 돼요. 자, 네네. 다시 고쳐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고칠게요. 예. 자, 제가 여기를 두 자리로 해볼게요. 얘 누르고, 컨트롤 키 누르고, 얘 누르고, 얘 누르고, 얘 누르고, 두 자리씩 하려면 이렇게 하나 더 눌리고, 그 다음에 한 자리씩 하려면 한 자리, 정수를 하려면 하나,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이거는 여기서부터. 보고 자기가 잘못되면 임의로 고치셔야 돼요. 있네요. 네, 네네. 네, 그렇죠. 잘못된 것들은 고치셔야 돼요. 자, 네. 이렇게. 그래서 출력 형태랑 어쨌든 아. 똑같이 나오게 해주시면 됩니다. 예. 되셨나요? 자, 이게 피벗 테이블이에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선생님들께서 피벗 테이블 이제 전까지 다음 이제 유형을 확인하는 문제 필요하시면 선생님들께서 시간 나시면 한번 해보시고요. 일단 다음 시간에 제가 피벗 테이블 유형을 확인하는 문제 잠깐 풀고 그 다음에 10번 마지막 문제 이제 마지막 문제 제4작업이 되는 거겠죠. 제4작업 차트 문제까지 풀고 이제 그러면은 선생님께서 시험 유형에 그러니까 시험 범위에 나오는 것들은 거의 다 배우셨다고 보시면 돼요. 차트만 잘 하시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모의고사를 이제 다음 달부터 한 달 동안 이제 계속 저랑 풀 거예요. 그러면 문제를 시험 문제처럼 계속 풀게 되면 별로 어렵지 않으세요. 이제 해지게 되면요. 그리고 선생님들께서 이제부터는 모의고사 풀 때부터는 항상 뭐를 작성하시더라도 정확하고 빠르게 한다는 느낌으로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1시간 안에 작성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빨리 작성하는 것도 관건이죠. 그죠? 그래서 연습하실 때 이제 빨리 작성하시는 것을 연습하면서 할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 선생님들께서 3작업 오늘 집중적으로 했습니다. 3작업 선생님들께서 시간 나시면 3작업을 자꾸 복습하시면 되겠죠. 네. 제가 혹시 몰라서 얘를 그래서 녹화를 했어요.